다음 네 가지 경우 중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가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둘째,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것. 셋째, 일정 기간 군대에 입대하는 것. 그리고 넷째, 부당한 차별 대우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 살펴본 네 가지 경우 중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국민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요. 그럼 권리와 의무 중에서 먼저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한을 뜻하며 기본권은 바로 그 인권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평등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므로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평등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평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되 개인의 상황과 능력, 기여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그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자유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어서 경찰에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요. 또한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도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모두 자유권에 포함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이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 때문에 성장하면서 놀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1년에 평균 15만 명 정도가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원이 이름을 바꾸도록 허락해주는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있습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고통을 겪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명 허가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참정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돼서 선거에 나감으로써 이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무원이 돼서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참정권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헌법에 보장돼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그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청구권은 이러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청구권입니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바로 이 청구권에 속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때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포함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기본권, 과연 제한될 수 있을까요? 네,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아무 때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며, 둘째,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해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서 차량 운전을 할 때 안전띠를 매고 안 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안전띠 착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본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무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헌법에서 정해놓은 의무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납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교육, 건설, 행정 등에 사용하는 돈인데요. 국민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세금의 종류와 비율 등을 정해놔야 하죠. 다음으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일정 기간 군에 입대해야 하죠.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군 복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귀화한 남성, 즉 결혼이나 허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에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 원해서 군대에 가고자 한다면 징병 검사를 받은 후 입대할 수는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외국인도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있다. 네,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 근로소득 원천 징수, 주민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금액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과세 특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고학력 연구직이나 기술직 등 인재 유치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수혜 대상이 많진 않습니다. 또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도 세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의무 교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만 6세 이상이 되면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민은 근로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나라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지요. 만약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국가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근로를 통해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인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할 기회를 가지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의 권리도 가지면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권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있죠.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 권리를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의무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또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할 겁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이 들어있을까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뗐다가 마을의 조그만 길이 자신의 땅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려면 그 길을 꼭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A씨에게 길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A씨는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며 계속 길을 막고 거절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옳은 걸까요?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씨와 같이 공공복리에 어긋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들 나라에서는 유권자, 즉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나중에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한데요.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선거보다는 대부분의 국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당선된 대표자의 대표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거나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투표에 참여하게 돼서 국민의 정확한 뜻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한국은 투표율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아직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국의 의무 투표제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볼까요?